마지막 타임이라 시간 구애받지 않고 오늘 5시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재택근무 보안 취약점과 방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노티움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면서 한국 랜섬웨어 침해 대응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6년간 한 2만 4천 건을 지금까지 대응을 했고, 이번에 미국 송유관 사건이 우리에게도 곧 일어납니다. 그래서 120대 있는 어저께 그 회사 120대 서버가 당했고 이런 신고들이 저희한테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아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스마트 사회로 되는데 골칫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재택근무 보안 취약점 분석과 두 번째 재택근무 보안 지침과 최적의 보안 체계 구축 방향, 세 번째 재택근무 단말기 보안 기준, 그리고 이노 스마트 플랫폼. 재택근무 단말기 보안 기준은 최근에 그 그룹 OS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것과 같이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노 스마트 플랫폼, 저희가 엔드포인트 데이터 보안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통합하고 그 다음에 지능화시키고 이걸 시각화하는 1단계를 보여드리고, 여기에 문서 중앙화의 보안성과 업무 효율성 분석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정원에서 발표를 했죠. 금감원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첫 번째로 VDI로 가라, 두 번째 단말기를 지급하라 보안과 함께, 세 번째 문서 중앙화하라, 이렇게 업무 효율성과 그리고 보안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문서 중앙화하라. 그래서 그 이슈를 여기에다 담았습니다. 코로나 19가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일하는 환경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그리고 회사에서 재택근무로 이렇게 바꿨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게 보안입니다. 지금 간의 PC 이용하게 되면 재택근무하게 되면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지금 가장 큰 보안의 문제가 화면 촬영에 의한 유출입니다. 이따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캡처와 녹화에 의한 기밀 정보 유출, 그리고 악성 코드 산에 유입하는 문제, 단말기 분실했을 때 기밀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문제가 이제 굉장히 증가를 하죠. 정보 보안이 있고 데이터 기반 미래 사회를 지향하는데 그간 정부의 정책 간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망분리 정책을 했죠. 망분리 정책을 하면서 업무망에는 데이터를 두고 인터넷망에는 데이터를 없애라. 그런데 우리 사회가 바뀌었죠. 정책이 바뀌었고 트렌드가 바뀌었고 클라우드 정책이 들어왔던 거죠. 언제 어디서나 내 데이터에 접근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계속 밀었죠. 그게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니까. 그래서 업무망에는 데이터 접근이 불가능하고 인터넷망은 데이터가 없고, 이런 정책적 충돌이 있었고, 거기다가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 기반입니다. 데이터 기반 사회로 가는데 문제는 이 망분리 정책과 두 개가 정면 충돌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금융기관은 조금 다른데 막 곤란해질 거예요. 이쪽 정책은 클라우드를 어떻게 G클라우드로 활성화시킬 거냐, 그다음 일반 상용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거기에 데이터를 두고 어떻게 협업을 할 거냐, 공유를 할 거냐, 그 빅데이터를 갖고 우리의 어떤 인공지능 엔진에 올려서 미래를 예측할 거냐, 이걸 고민하려고 그러는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9단계로 해서 그 데이터 1, 2단계와 1, 2, 3단계는 중요한 기밀 자료를 두고 망분리를 합니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상에 두고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업무망과 데이터, 인터넷망이라는 도메인 중심의 데이터 분리를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중요에 따라서 분리를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클라우드의 업무 협업도 가능하고 기밀도 지키는 이제 그런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코로나가 일과가 되면서 가장 안전한 업무망, 이따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어쨌든 안전한 회사 내에 있어서 네트워크 보안, 웹 보안 다 보안을 지금까지
나중에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설치를 했고 돈을 썼어요. 그런데 가장 세상에서 위험한 집에서 업무망에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보안 책임자들, 관리자들은 가장 어려워요. 자, 데이터를 내놓자니 위험한데 안 내놓자니 일이 안 돼.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지자체에서 한 지자체, 하위 지자체에 재택근무 실태 조사를 나갔어요. 300명이 하는데 6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G클라우드에. 그럼 나머지 294명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으로는 허용되겠지만 장차 심각한 어떤 국가 세금에 의해서 월급이 나가는 거니까 심각한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뭐 우리 담당자들끼리 얘기하면 대기업은 재택근무하면서 대기업 전체 인원의 30%가 필요 없다는 걸 확인했고 임원의 50%가 필요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농담 섞인 얘기지만 그만큼 재택근무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던져지면서 우리 사회를 재평가하는 리트머스 시험지 프리즘 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보보호 분류 체계를 보면 네트워크 보안, 웹 보안, 서버 보안, PC 보안, 결국은 서버의 데이터와 PC에 있는 데이터가 핵심 가치 자산이죠. 이걸 지키기 위해서 많은 보안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돼 있죠. 망분리, TMS, UTM, IDS, IPS, 방화벽, 이메일 필터, NAC, PC 바이러스 백신, DRM, DLP 등등등.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APT 공격이나 랜섬웨어에 뚫려요. 이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다 지금까지 컨텐츠 보호, 정보 보호, 그다음 시스템 정보 보호, 네트워크 정보 보호, 정보 보호 관리, 이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PC에 깔고 서버에 깔고 네트워크에 깔고 웹에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집에 가서 이 도움을 못 받고 이제 우리가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엔드포인트 데이터 보안 구성도하고 문제점을 보면 우리가 DRM, DLP, 개인정보 보호, 외부 반출 문서 보안, 출력물 보안, 화면 보안, 랜섬웨어 탐지 차단 보안 백업, 문서 중앙화 저장 통제 등등등 에이전트에 다 깔았죠. 지금까지. 이제 그렇다 보니까 과도한 도입 비용이 생기고 유지 비용이 굉장히 과다하게 발생되고 솔루션별 다수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데 이건 심각하죠. 인원이 이제 앞으로 모든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게 되면 우리 인력의 70%가 사실은 이제 IT에 관련된 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교육 제도는 뭐냐? 5대5예요, 아직도. 언어학과도 있고 경영학과도 있고 이런 역사학과도 이제 이런 데서는 사실 이제 취직 자리가 없고 최악의 실업난이고 IT에 관련되는 최악의 구인난이에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게 앞으로 심화될 겁니다. 계속.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쩌면 70까지 일해야 될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후배들이 없어서 계속 일을 해야 될 그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제 인력을 구할 수가 없죠. 전문 인력을. 그래서 이걸 통합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다음 신규 도입했을 때나 업데이트에 이제 충돌하는 문제, 그다음 연동 등 사용상의 다양한 불편한 문제가 여기 내재돼 있고, 데이터 보안 고도화가 어렵고, 마지막 각각에 나온 로그들, 우리가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밥이죠. 그 밥에 각기 로그들이 달라서 이걸 하나로 정규화시킬 수 없고 병합화시킬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따로따로 어떤 컨버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로 만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AI 접목 장애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여기죠. 앞으로의 미래는 과거의 보안이 경계선 보안이죠. 딱 벽 세워놓고 들어오는 거 막고 나가는 거 막는 그런 구조인데, 들어오는 걸 지능화 바뀌었고 고도화돼 있고, 나가는 건 요번에 ADD, 죄송합니다. ADD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개적인 ADD 사태에서 봤지만 일 열심히 하고 높은 직위에 있고 관행이 돼버리면 나가는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중요한 데이터의 유출의 80%가 누구냐? 현직.
거기에 이제 25%에 30%, 그다음 퇴직자 50% 정도, 80%가 결국은 사람에 의한 유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서 유출 경로를 보면 총 7가지로 봅니다. 외부로부터 전자메일, PC 단말 조작, 중요 문서 조작, 이건 이제 가장 큰 게 확장자 바꾸는 거죠. 확장자 바꿔서 이 지금 그 은행에서도 개인정보 탐지 안 하려고 별스럽게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탐지력이 상당히 지금 이 사람 우리 유저들의 발전 속도의 탐지력이 지금 모자라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촬영에 의한 유출, 저장 매체를 통한 유출, 불법 접속을 통한 유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문제인데 그 전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카메라 촬영에 의한 유출입니다.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거에 카메라 녹화, 그 다음 동영상 촬영하는데 비싼 건 25만 원, 싼 건 10만 원이면 이걸 완벽하게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게 코로나 이전에도 굉장히 저희한테 많은 의뢰가 들어왔었고, 사실 이제 조금 뒤에 보면 저 퀴즈를 하나 낼 겁니다. 이제 이런 유출 경로를 지금까지 막아왔죠. 근데 이제 잘 된 데도 있고 잘 못 된 데도 있고. 세 장의 사진의 공통점을 찾아주십시오. 손 들어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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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화 됐네요. 감사합니다. 저기 절대로 화면을 못하게 합니다. 1m 내에서 이렇게 셀카를 찍잖아요. 이 손금이 100%, 1.5m까지는 100% 그 복원이 되고, 그다음 카메라 성능이 좋은 경우는 3m까지 그대로 당겨서 복원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작위라면 괜찮은데 SNS에 올라가 있어요. 그 사람과 이 손금이 같다는 걸 인증해 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인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비밀번호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파이도라고 하는 생체 인증은 손가락을 자르는 이상은 바꿀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이제 이거 손 하나, 이거 손 하나, 두 개를 한단 말이죠. 한 손이 다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기본적으로 셀카를 찍을 때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보안의 기본으로 그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촬영. 지금은 도면을 PC에서 촬영을 하면 스마트폰으로 도면을 컨버팅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대로 캐드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화면 워터마크가 안 돼 있거나 어쨌든 이 화면 촬영을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이 없으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최근에 그 공사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도가 어쨌든 공유를 했단 말이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쨌든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기밀 유출이 된 거죠. 내부에 공유가 된 거고, 그게 다 카메라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카메라 최첨단 초소형 카메라용 기밀 자료 유출 비상이, 제가 이제 반도체하고 조선 쪽에 보안 컨설팅을 하러 갔는데 이건 보지 않아요. 굉장히 빡빡하게 절차가 어려운데 이거 시험까지 봐요. 반도체 한번 들어가 본 데 있으실 거예요. 뭐는 뭐고 이렇게 해서 한 6가지 항목의 시험까지 봐서 들어가는데 이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계형, 볼펜형, 안중형, 차키형, 라이터형, USB형, 탁상형, 열쇠고리형, 제일 잘 나가는 게 현재 볼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엔드포인트 보안 역사가 한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파일 중요 정보 유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유출 방법의 고도화로 기존 보안 기술 취약점이 대두됐고, 일상 업무 추진 중 업무 효율성과 정보 보안 프로세스의 비효율성, 이게 이제 사실 편한 보안 없을까? 항상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상충하는데 과거의 것들은 너무 상충을 했죠. 이 문제. 그다음 상위 관리자의 보안 미준수 사태가 많습니다. 특히 만분리가 돼 있는데 사장님은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청와대하고 또는 이제 상위 기관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빵 연계를 하게 되면 타게 되면 결제에 대한 파일 전부 이런 게 알게 되니까 풀어줘. 그리고 나서 인터넷을 하고 거기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대로 그 PC를 가지고 업무망에 들어온단 말이죠. 당연히 악성 코드에 걸리죠. 그런 사례들이 저 상위 관리자에 의해서 지금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위에 지키지 않은데 아래가 뭐 이제 이 보안 의식들이 굉장히 약해지죠. 그 문제. 그다음 신변종 악성 코드, 특히 랜섬웨어. 지금의 70~80%가 랜섬웨어에 의해서 침해가 되고 있고, 이게 과거에 시그니처 패턴 기반 보안 기술이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죠. 들어오면 그걸 찾아서 언팩하고 그걸 분석해서 이 패턴과 시그너처를 보고 이걸 DB에 등록하죠. 그리고 똑같은 게 들어오면 이제 막는 구조가 기존의 백신 바이러스, 백신류들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망령계도 그렇게 돼 있고,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랜섬웨어는 동일한 이름으로 해서 해시값이 다 다르고 몇백 개까지 갑니다. 그게 이제 매그니베리가 그렇게 해서 계속 살아남고 있죠. 겐드크랩은 2조 4천억을 벌고 1년 만에 딱 4천을 보고 거기는 은퇴를 했습니다. 성공적인 은퇴를 했다고 걔네들이 다크사이트에 그렇게 올렸죠. 그리고 기존 해커들이 기존 보안 기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킹 방법이 이제는 인공지능을 쓰고 있죠, 걔네들도. 그리고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파악이나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게 우리죠. 백업조차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거죠. 법 제도 인증으로 인한 신기술 도입이 시간적 격차가 있습니다.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사실 새로운 공격 방법이 나오면 새로운 보안 기술로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인증받았어? 그래서 법에 있어? 컴플라이언스 위주의 지금 정책을 간다는 거죠. 이게 지금 가장 큰, 일본도 이 문제 때문에 영원히 보안 회사가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 일본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2년이 돼야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해요. 근데 2년 동안 만들어 놓고 2년이 딱 지나면 이미 6개월이면 그 패턴이 다 바뀌어요. 이제 이런 문제가 우리 이 법과 현실과 대단히 큰 괴리가 있어서 이 문제는 우리 보안업계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품질을 정확히 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보안 해킹 방법에 대해서, 공격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각자 전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열심히 정말 일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근데 안 돼요.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 이 문제도 역시 하나의 그 인증 플랫폼을 만들어서 새로운 공격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공격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그리고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들 전부 제시해봐.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좋은 방법들을 채용하는 그런 오픈 플랫폼의 보안 인증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죠. 우리 IT 그 보안 인증국 사무국이 전화번호가 없다는 거 아세요? 이제 생겼어요. 그게 그만큼 이제 비공개적인 문제가 됐는데 이제 서서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재택근무 보안 대책으로 첫 번째, 재택근무 시스템 자체 구축 방향의 그 재택근무 SSL VPN에 인터넷망 가상 서버를 두고 여기에서 단말기와 사내 업무 서버를 들어가라. 이런 구조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건 너무 잘하는 그림이라, 그리고 원격 접속 서비스에 대한 보안을 VPN 인증을 하는데 1차 아이디 패스워드라고 2차 투팩tor 인증을 반드시 하라. 그 다음 두 번째, 원격 접속 모니터링 체계에서 누가 언제 얼마나 접속했는지 1년간 보관하라. 그 다음 최대 1일 8시간 근무니까 8시간 하고 30분 정도 유예 기간을 둬서 자동 차단하라. 이제 그리고 맥 인증도 사용자 단말 인증 수단 강구하고, 데이터 유출 방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비밀 대외비 취급 업무 원격 근무가 불가능하다.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이 코로나에 걸릴 자격이 없는 거죠.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될 분들이고, 그리고 정보 시스템 접근만 허용할 수 있도록 재택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사용자 단말 분실세, VPN 접속 차단, 사용자 계정 폐쇄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 그리고 원격 접속 단말 보안은 외부 네트워크 위협 방지 위해서 개인 방화벽을 설치하고
OS와 소프트웨어 최신 보안 업데이트를 유지하고 업무 인터넷망 혼용 방지를 위해서 VPN 선행 인증 또는 VDI 논리적 망 분리를 적용하라. 보안 문서를 원격 전멸의 문서 저장과 암호화 등 외부 유출 차단을 강구하고 문서 중앙화 체계 업무 자료 중앙 관리로 보안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기하라. 가장 큰 건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VDI로 가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단말기를 본인 개인 간의 PC를 쓰지 말고 회사에서 지급하라. 보안 대책을 강구한 이후에 세 번째는 암호화시키거나 아니면 효율을 위해서 문서 중앙화라는 게 세 가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거죠. 돈은 어떻게 하고? 이제 그 문제가 사실은 저희가 VDI 쪽에 지금 오랫동안 시트릭스나 VM웨어나 아니면 틴론이나 이렇게 이제 작업들을 한전도 같이 하고 이제 이런 데를 했단 말이죠.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작은 경우는 말고 몇백 대, 몇천 대가 되면 평균 대당 100만 원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2년, 3년 전까지만 해도 그 보안 측정을 하게 되면 물리적 망분리라면 점수를 더 주고 논리적 망분리라면 점수를 덜 줬단 말이에요. 근데 물리적 망분리를 한데도 이제 논리적 망분리, VDI 기반으로 다시 해야 되는 이 사태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는 출근을 하는데 보면 우리 평균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린단 말이죠. 합치면 3시간, 거기에 준비 시간까지 하면 4시간 정도를 하루 출근을 위해서 준비하고 오는 데를 써요. 이제 앞으로는 이 체계가 잘 구성이 된다면 이제 금요일 날 하루 정도는 이제 재택근무가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 40시간씩 저쪽 1년을 하게 되면 1920시간 정도로 우리가 일해요. 지금 노르웨이나 북부가 얼마를 했냐면 1380시간을 일을 해요. 그러면 그걸 따지면 4일간 7.5시간씩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렇다면 가기 전에 그런 보안의 문제, 효율의 문제 이런 걸 워라밸을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계속 이제 서구하고는 장시간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사태에 직면을 할 겁니다. VDI는 워낙 잘 아니까 그 가상 데스크 서버에 접근 방식의 클라이언트에 이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죠. 그리고 클라우드 PC 인프라 구축을 하고 인터넷과 업무망도 분리하고 스마트워크 환경도 만들어주고 내부 정보 유출 방지를 할 수 있게끔 사실 VDI가 나중에 비교를 드리겠지만 돈을 제외한 나머지는 퍼펙트합니다. 미래 사회의 우리 인프라로서.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 발빠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집에서 업무망에 접속을 어떻게 하지? 사실 고민인데 금융 쪽에서 풀었어요. 금융 쪽은 사실 이제 돈도 있고 뭐 개인정보도 있고 거기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 현행이 임직원이 사내 업무방에 들어올 수 없는 걸 작년 9월에 입법 예고에서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사내 업무망에 업무용 시스템에 이렇게 금융 쪽은 조금 발빠르게 유연하게 거기는 이제 어차피 고객의 정보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업무 효율도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 유형별 장단점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접속 방식이 있고 두 번째 간접 접속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은 뭐냐? 사내 노트북에서 일을 하다가 사내에서 이걸 들고 집에 와서 원격에 가서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건 PC에 데이터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안상 도입 비용은 없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보안상 위험하죠. 그리고 분실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관리가 노트북은 뭐 요즘 비싼 건 200만 원이지만 거기에 대한 가치가 1억 2억씩 한단 말이죠. 그리고 2억 2억씩 어떤 정량적인 수치가 아니더라도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저희가 두 군데 정도 저희가 구축을 한 데가 있는데 하나는 바이오 산업에 작년에 진단 키트 만들어서 굉장히 크고 있는데 거기가
거기 직원들이 나가서 세운 회사들이 작년에 돈을 더 벌었더라고요. 회사도 굉장히 커졌고. 근데 그 회사는 그동안에 매출의 40%를 기술 개발에 썼는데 직원들이 그걸 나가서 더 이제 사업적인 감각을 넣어서 더 큰 어떤 매출을 일으키는 그런 사례가 있고, 지금 최근에 충전기 1위 업체가 있어요. 1위 업체인데 작년에 100명이었는데 올해 한 180명 정도 됐고, 아마 3, 4년 후에는 아마 1000명으로 갈 겁니다. 근데 이 경쟁사가 생기게 하고 그다음 스카우트를 하고 데이터를 빼나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접속 방식은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얘기지만 방식이지만 문제가 있지요. 유출의 문제. 간접 접속 방식은 윈도우 기반의 원격 제어와 상용 원격 제어 솔루션을 만드는 거, 그다음 VDI 가상화, 이렇게 해서 각각의 이제 방식이 있는데, 상용 원격 제어가 지금 거기에서 올라온 화면들의 분할 방식으로 해서 받는 거다 보니까 지금 옛날에 몇 명 안 될 때는 속도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몇백 명이 동시에 이걸 접속을 하고 한 사람이 동영상을 돌리게 되면 이 20메가, 초당 20메가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RDP의 방식은 0.1메가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가 동영상 재생 시에 심각한, 과거에는 그런 몇백 명씩, 몇천 명씩, 특히 몇백 명씩 그 재택근무하는 경우가 겨우 몇 명 했을 때는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이게 VDI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좀 있고, VDI 가상은 제일 문제가 다른 건 없더라도 도입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어떤 전체 인프라를 바꿔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도 들어가고, 여기에 인력들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를 새로운 체계로 하는데 굉장히 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 망분리 기관의 재택근무 보안 고도화 전략을 어떻게 갈 거냐. 지금 문제는 VDI까지 가는데 그 전까지는 그러면 지금 예산도 안 세워져 있고 다른 어떤 것도 없는데 그 VDI 가기 전까지는 그럼 재택근무를 하지 말 거냐, 아니면 코로나에 아주 저 방역 지침을 준수를 해서 안 걸리게 할 거냐, 이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보안 원격 제어, 그러니까 보안이 된 원격 제어를 활용을 하고, 여기는 화면 워터마크, 그다음 PC, 재택 PC로 데이터가 유출되는 걸 방지를 하고, 그다음 사내 PC로 악성 코드가 유포하는, 특히 이제 요즘 그 랜섬웨어 중에 원격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랜섬웨어가 나오기 시작. 지금 현재 4종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전부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업무 효율성 제고는 그 문서 중앙화 부분이 굉장히 업무 효율의 3배에서 5배까지 높여줄 수 있는 그 효율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3단계 VDI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전략을 좀 짜야 되고요. 그다음 재택근무 단말기 보안 비교를 해보면, 통신 허용을 사내는 낸, 재택은 와이파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다음 파일 저장 및 송수신 통제, 프로세스 및 소프트웨어 설치 통제, 그다음 상용 인터넷 와 메시저 통제, 외부 저장 장치 통제, 그다음 화면 워터마크 캡처 방지하고 녹화 방지. 이게 이제 현재는 개방형 OS에서는 지원해주지 못하는 게 가장 취약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더미 터미널로서 개방형 OS를 지향하는 건 대단히 이제 의미가 있죠. MS로부터 독립한다는 거.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애플리케이션 핵심적인 보안 기능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원되지 않으면 이제 문제는 그거죠. 지침은 있고, 그런데 침해 피해가 났을 때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책임이 면제되느냐?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질 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사실 도입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되고, 제 생각은 그래서 더 중요한 것들은 이런 조치가 돼 있는 이 방식을 쓰고요. 덜 중요한 것들, 다시 말해서 더미 터미널로서 오케이, 그 정도는 문제 없어,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개방용 OS와 이렇게 병행으로 가는 게 장래적으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리눅스 쪽에서도 많은 것들이 보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제 그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지스트리 제어판 시스템 접근 통제 단말기 분식 원격 포맷 기능, 랜섬웨어 사전 탐지 및 차단 기능, 사내 복귀의 무결성 검증, 이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밖에 있다가 안에 있다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왔을 때 고의적으로 그걸 해킹하려는 어떤 불량한 집단과의 연계 또는 돈을 받고 어떤 금전적 이득을 받고 그걸 행하는 그게 이제 범죄죠. 또는 범죄자들이 아니더라도 그 무의식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그런 해킹 프로그램이나 어떤 안 좋은 사내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묻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갈라낼 거냐. 이 문제가 앞으로 재택근무 단말기를 지급해 줬을 때 이 관리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중에 이게 있죠. 안전 모드 보호 기능. 이게 윈도우도 있고 리눅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모드 쪽에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안전 모드를 막아야 된다. 그래, 이제 막았어요. 막았더니 그러면 OS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 이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부분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내 복귀의 무결성 검증은 이 문제는 아마 각각의 저희도 해보니까 한 5분 정도면 완벽한데 5분을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간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20초 내지 30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재택 접속 시 이중 인증은 당연히 이중 인증이 되지 않으면 사실 내가 나야를 증명을 해주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SSL VPN하고 망연계는 기본적으로 이건 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6군데하고 같이 지금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데하고는 다 연동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죠. 노트북인데 업무용 모드와 그 비업무용 모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 이제 나중에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얼마나 남았습니까? 예. 이걸 아까 파일 저장 통제와 송수진 통제를 하는데 두 가지를 다 지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보안 드라이브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해서 유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일을 하면서 유출 방지를 할 수 있는 기능과 정책적으로 여기에 아예 저장을 못하게 하는 기능, 정책적으로 전부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화면 워터마크 기능은 최신의 기술로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고 필터 레이어에 약 한 9분등이 되어 있고 다시 이걸 구분할을 다시 한 분할에 구분할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총 81분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촘촘하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다음 이 화면 오토마크는 저희가 현대카드 캐피탈 커머셜 10,000대 저희가 작년에 구축을 해서 지금 재택근무로 쓰고 있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보안상 눈에 거슬리니까 사실 그 사용자들의 저항이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쪽 이런 분들은 미세한 것까지 봐야 돼서 이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할 때와 안 할 때를 자동으로 그 농도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걸 이제 역으로 하면 키보드 마우스가 움직일 때는 연하게, 안 움직일 때는 진하게.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일하는 시간과 일하지 않는 시간을 딱 그걸로 카운팅을 하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자체에서 그걸 요구해서 그래서 이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내부 반발이 좀 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워터마크 삭제 방지. 지금 워터마크를 삭제하는 프로그램이 또 나왔습니다. 자동으로 삭제를 해줘요. 그래서 그걸 삭제하지 않기 위해서 랜덤하게 위치 이동을 해줍니다. 이건 이제 3초 만에 해줄 수도 있고 20초 만에 해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두 가지 삭제 방지 역할도 하고 또 하나는 촘촘하게
워터마크를 넣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화면 캡처 방지하고 녹화 방지. 이제 녹화 프로그램으로 캡처 방지는 하는데 녹화 프로그램을 돌려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그다음 다중 모니터, 화면 워터마크 지원 분야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재택근무 단말기 보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격 근무 때는 와이파이로, 그다음 사내 근무는 랜으로. 이게 이제 보안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원격 근무, 그다음 사내 근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하나로 안 돼? 그게 오랫동안 이제 DRM, DLP, 매체적 출력물 보안, 화면 보안, 랜섬웨어 차단, 보안 백업, 문서 중앙화, 외부 반출 문서 보안, 보안 USB, 결제 승인 모듈. 한 10년 전에 이 대표님 이거 하나로 안 되겠습니까? 또 에이전트를 깔아야 돼요. 이제 그게 사용자 엔드포인트 보안 쪽 사용자들의 오랜 염원을 저희가 이제 원 매니저의 원 DB의 원 에이전트 방식으로, 물론 이제 트레이저 방식으로 저희가 해결하고, 그래서 각각의 이런 것들을 다 모듈화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역 암호화 방식, 화면 워터마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각각의 모듈화 시켜서 저희가 제품화하고, 그리고 이제 GS 인증을 받고, 그리고 조달에 12개 품목이 올라갔죠. 그래서 재택근무 단말기 보안은 아까 말씀드린 그 건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하나로 통합화시킨 이게 미래 차세대 엔드포인트 보안의 모습이고, 저는 이걸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식으로 갔을 때 이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첫 번째, 보안성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두 번째, 경제성은 뭐 두말할 것도 없지요. 세 번째, 사용성, 유지 관리, 그리고 인력 충원, 그리고 마지막에 지능성. 이게 이제 확실한, 여기서 저희가 로그들이 보니까 매 시기마다 들어오는 게 한 400개 정도, 400개 종류의 로그들이 들어옵니다. 그걸 이제 분집화 시키고, 그리고 분류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해서 그 라벨링해서 인공지능으로 돌리게 되면 현황 분석과 예측이 가능하죠. 그걸 우리는 IOB라고 얘기를 합니다.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이죠. 근데 IOB는 인터넷 오브 비헤이버, 행동 인터넷. 그래서 PC에서 무슨 일들, 그다음 그 인터넷상에서 무슨 일들을 했는지를 전부 알아보고, 첫 번째는 이제 보안에 측정을 하고, 두 번째는 어떤 걸 하느냐, 전체 생산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가려고 하는 게 My KPI, 인사평가까지 할 수 있는. 물론 이게 지금 이제 중소기업의 사장님이나 다 마찬가지죠. 도대체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궁금하네. 그리고 재택근무하고 있으면 내가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 어떻게 증명하지?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카톡 열심히 하고 선물 열심히 주시는 분들은 이제 S등급 받고, 그렇지 못한 숙기 없는 사람들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묵묵히 일하는 직원 제대로 평가하기를 여기서 실현하려고 하는 거죠. 예, 기본은 이제 보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플랫폼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도와줄래요? 다양한 근무 환경 속 기업에 꼭 필요한 데이터 보안 기능들. 그러나 모든 걸 다 갖추기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선택을 앞둔 기업은 고민합니다. 데이터 보안을 한 번에 완성할 수는 없을까? 해결책은 바로 이노티움의 엔드포인트 데이터 보안 플랫폼, 이노 스마트 플랫폼. 사무실과 재택근무 환경을 통합하고 직원 간 데이터의 효율적 공유와 협업을 위해 문서 중앙화는 필수입니다. 이노 ECM은 기업 문서 중앙화 시스템으로 전사 문서를 실시간으로 기업 자산화하고 사내 데이터 보안을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하나의 노트북을 사내 업무와 재택근무용으로 동시에 사용할 때 네트워크와 저장 매체를 통해 기업의 중요 데이터가 유출되고 악성 코드에 감염되기 쉽습니다. 시큐어존은 근무 장소에 따라 사내 업무 모드와 재택근무 모드로 구분하여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노트북 분실 시 데이터를 원격 삭제합니다. 화면 촬영, 인쇄를 통한 문서 유출은 재택근무 환경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입니다. 이노마크는 예측 불가능한 워터마크 위치 선정을 통해 자동 삭제를 막고 투명도 자동 조절 기능으로 작업 시 편의성을 높입니다. 협업을 위해 외부로 반출된 문서는 여러 협력사를 거칠수록 유출 위험이 커집니다. 엔파우치는 GPS 기반 추적 기능으로 반출 문서의 위치를 파악하고 문서 열람 권한 관리로 협업 전 과정에 데이터 유출을 방지합니다. 랜섬웨어 등 IT 재해는 기업의 중요한 문서를 훼손해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합니다. 리자드 백업은 데이터를 저장소에 실시간 백업하여 랜섬웨어 공격과 IT 재해로 인한 데이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수천 대의 PC 문서를 VDI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이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그니처 기반 백신 제품으로는 고도화된 신종 랜섬웨어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랜섬 크런처는 랜섬웨어의 행위를 감지해 알려지지 않은 신종 랜섬웨어에 접근해도 즉각적으로 대응합니다. 기업에 필요한 모든 보안을 통합한 이노 스마트 플랫폼. 비용은 저렴하게, 사용은 편리하게, 예측은 정확하게, 보안은 더 강하게. 검증된 기능을 바탕으로 기업의 데이터를 지킵니다. 언택트 시대, 다양한 업무 환경의 데이터 보안 고민을 해결하는 단 하나의 엔드포인트 데이터 보안 플랫폼, 이노 스마트 플랫폼. 다양한 근무 환경 속 기업에 꼭 필요한 데이터 보안 기능들. 그러나 모든 걸 다 갖추기엔 부담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인맥 관리 부분이 다 지금 신대가 도입 준비를 하고 있죠. 최근에 뭐 한전기술 또 수자원공사 뭐 등등해서 대규모로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셔서, 그리고 이런 문서 중앙화 시스템 구성도는 이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거 개발하는데 한 3년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서 간 공유 및 협업이 어려운 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1인 업무는 줄어들고 협업이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게 공유가 되면 굉장히 전체적인 생산성이 좀 증가할 수 있도록, 제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그래서 문서 관리의 방법, 일하는 방식의 변화, 엔드포인트 보안의 혁신, 이거 하나와 그다음 VDI 어떤 인프라로 하게 되면 달성이 됩니다. 지금보다 업무 효율이 3배에서 5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메일을 주고 첨부 파일을 주고 있고 지금 그룹에서 주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죠. 그리고
전사에 중복된 파일들이 한 50%, 60% 정도 됩니다. 그건 다 이제 스토리지 부하가 돈이죠. 그건. 그리고 이런 저장 통제하고 유출 방지를 합니다. 그리고 기밀 자료, 개인정보 검출은 자동으로 생기면 기밀 자료고 개인정보에 그걸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자동으로 빨간 레벨로 만들고 그걸 눌러주게 되면 승인 결제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DRM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이제 PC에 문서 중앙화하게 되면 PC DRM은 필요가 없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룹에 올려야 되는데 그걸 암호화해서 올리지 않으면 유출의 위험성이 있죠. 이걸 링크로 전부 처리를 합니다. 문서 중앙화해서. 그래서 그렇게 지금 KB은행도 하고 있고 그다음 신한은행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대구은행 요번에 저희가 마쳤죠. 4,000 유저에 그다음 350개 지점. 그래서 앞으로는 제일 지금 어려운 게 빼고 싶은 게 DRM이죠. 그리고 MS가 최근에 MS 365가 나오면서 우리 DRM들을 그냥 두지 않아요. 지금 쉐어포인트, 팀뷰 그리고 자체 암호화 또 DLP 여기서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개발사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MS하고 싸운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3만 원짜리 월을 5천 원에 또 붙이기도 하고 이런 좀 공격적인 공격을 좀 영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 통합 문서 내용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내용까지 전부 볼 수 있도록 해놨고, 그다음 글로벌 파일 중복 제거 기능이라는 게 이제 조금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원본 반출에 보안 문구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올려줍니다. 그다음 모바일 지원하고, 그다음 이제 어디로 갔는지 위치, 파일이 어디서 열렸는지 이런 열람 통계나 추적 통계를 내주죠. 그리고 보안성 검토 요약도 있고, 아까 문서 중앙화 방식은 파일 구조 방식이 있고 DB 구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나중에 도입을 하실 때 상당히 파일 구조는 뭐냐, 기존의 파일 서버가 발전을 해서 문서 중앙화가 된 거고, 그다음 저쪽 DB 구조는 ECM, Enterprise Content Management라는 ECM DB 구조입니다. 그게 이제 인덱스하고 컨텍스트 DB가 다 구조가 돼 있죠.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7,000명짜리가 인사명령서를 다운로드 받는다. 그럼 PC에 이제 7,000장이 되죠. 이게 문서 중앙화로 올라가면 저쪽 파일 구조 방식은 7,000장이 됩니다. 그런데 DB 방식은 한 장입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5년, 10년이 되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기본적으로 매년 2배 정도 전자문서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전자문서의 라이프 사이클, 생애 주기는 10년이에요. 그런데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이게 스케일업, 스케일아웃 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런 과정에 또 데이터가 깨지기도 하고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내용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그래서 느리죠. 저건 빠르고. 그리고 다수 사용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은 부하가 걸리는. 이게 이제 가장 큰 상식적으로 문서 중앙화의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개발 사상은 이렇고, 아키텍처 열심히 10년 동안 열심히 했고, 그래서 올해부터 굉장히 많은, 작년부터 많은 좀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까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귀한 시간 여기 앉아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